안녕하세요. 김종갑의 경제부동산입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 12시 초특급 사건이 터졌습니다. 또한 8.16 부동산 공급 폭탄으로 부동산은 끝났다는 공포가 확산이 되고 있습니다. 피치, 월스트리트 저널, 파월 의장 등은 미국 집값이 대폭락할 수 있다고 경고하고 나섰으며 경기 침체가 장기화될 것을 예고했습니다. 전국적으로 집값이 크게 떨어진 가운데 평균 20% 이상 하락하였으며 이대로 1년만 더 떨어지면 반토막 아파트가 속출할 것이라고 경고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과연 매수자와 매도자는 각각 어떤 포지션을 취해야 할까요? 유료상담은 010-3999-8808 제가 직접 매매 타이밍과 아파트를 추천해 드립니다. 전화 주십시오. 오늘 12시 터진 초특급 사건, 부동산 끝났다. 공포가 정말로 확산. 이렇게 빨리 올 줄은 몰랐습니다. 하락장이. 여기 보시면 다주택자가 외지인한테 넘겼고, 외지인은 현지인들, 즉 현지인들이 고점에 잡아가지고 지금 다 물려있는 거예요. 누구한테 확 쳐다봐도 이제 사람이 없어요. 매수자가. 딱 지금 상황을 보여주는 모습. 현 정부 부동산 정책 분석. 자, 여러분들 폭락장 대비가 좀 없어요. 집값이 많이 떨어지면 싸게 잡아서 좋기는 하지만 너무 빨리 떨어지면 경제 위기가 터질 수도 있고요. 아니면 전반적으로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게 됩니다. 원희룡표 270만원 공급, 집값 올릴까 급락시킬까, 이거 말하러 갑니까? 올리기는 뭘 올려요. 엄청나게 떨어지죠. 자, 물량 폭탄이 당장 입주 물량이 없어도요, 분양한다 또는 공급한다 이런 말로도 심리가 확 위축되는 거예요. 자, 부동산 폭락 대비 세 가지. 먼저 무분별한 공급, 지나친 공급이 문제입니다. 지금 우리나라 집 부족하지 않다고 했어요. 두 번째, 지금 폭락장에 대한 대책이 미흡해요. 이대로 계속 추락하게 되면요, 나중에 몇 년간 빠질 수도 있어요. 빨리빨리 그 대책을 마련해야 돼요. 자, 먼저 보면은 270만원 공급, 집값 하락장 가속화 우려가 있습니다. 이게 아마 가속화가 유력될 것 같아요. 공급을 이렇게 많이 하는데 집값이 안 떨어지겠습니까? 수도권 158만원 공급, 인구에 비해서 너무 수도권에 지금 밀집됐어요. 그렇다고 수도권은 공급 많고 지방은 적다고 해서 지방은 올라가고 수도권은 떨어지고, 이게 아니에요. 만약 인천, 경기, 서울 이런 데가 무너져 버리면 지방은 더 많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매수 침체. 자, 분양 지금 계속 대기하고 있고 거래는 없고 집값은 떨어지는데 누가 매수하려고 하겠어요? 매수자가 사라져 버리죠. 그러면 이런 것들도 이렇게 많은데 폭락에 대한 대책이 미흡합니다. 대세하락 대책 미흡. 세계적 집값 지금 급락기예요. 우리나라만 떨어지는 게 아니라 이 미국도 꼭지 찍고 거래가 아예 안 돼요. 20% 다운시켰는데도 거래가 아예 안 됩니다. 이거는 이미 급락 장세를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다른 나라들은 이미 작년부터 떨어지고 있고요. 미분양 급증합니다. 3기 신도시 이후 대폭 증가하고 있어요. 지금 우리나라 미분양 이게 증가세가 아주 심각해요. 아직은 3기 신도시는 미분양 안 나지만 이제 이런 것들 집값이, 기존 집값이 떨어지고 재개발 재건축에 미분양이 늘어나면 이제 3기 신도시는 입지가 안 좋은 것부터 미분양이 막 터질 거예요. 집값 경착륙, 빠르게 떨어지는 걸 경착륙이라고 하는데 가파른 하락으로 금융 부실이 생길 수도 있고, 대책 미흡. 자, 부동산 하락 대비 규제 완화 시점 지금 빨리빨리 판단해야 돼요. 지금 규제를 갖다 꽁꽁 묶고 있으면은 계속 집값 떨어집니다. 자, 부양책 진행, 시기 놓치지 않도록 추진, 그리고 규제 완화 분야, 청약, 세금, 대출, 거주. 여러분들 규제 지금 강화됐을 때 뭐 했습니까? 청약하고 세금, 대출, 거주. 이거 규제가 지금 엄청나게 강하잖아요. 근데 하락장에는 이게 완화된다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부동산 흐름, 경제 회복, 침체, 위기에 달렸다. 자, 이 전망을 많이 하죠. 이제 경제가 회복될 거냐? 아니면 침체기에 늪으로 빠질 거냐? 그것도 아니다. 경제 위기가 터져버릴 것이냐? 이 세 가지는 확률이 비슷합니다. 이제는. 자, 물론 예전보다 경제 회복 가능성이 좀 더 높아지고 있어요. 자, 현재 시세 볼까요? 20억짜리 아파트, 10억짜리, 6억짜리 비교해서 자, 하락 속도를 한번 비교해 볼게요. 경제 회복 6개월 동안 떨어지거나 1년 하락. 그러니까 1년까지 6개월이나 1년은 지금 하락할 거예요. 회복이 돼도. 이게 그래도 최상의 시나리오죠. 그 다음에 경제 침체 2년이 떨어지느냐
3년이 떨어지느냐. 그리고 경제 위기. 이제 4년, 5년으로 떨어지게 되면 경제 위기죠. 사실상 경제 위기 터지면요. 한 4년에서 10년까지 간다고 제가 얘기했잖아요. 저번에도 거의 10년까지 집값이 안 올라갔어요. 지금 확률적으로 가장 높은 것은 경제 침체 같은데 이제 그래도 경제 회복 쪽도 염두를 하고 있어야겠죠. 자, 먼저 20억짜리 6개월 정도 떨어지면 16억. 현재 이미 6개월 빠진 곳들 이거 16억이 안 팔리고 있어요. 매수자가 사라졌다고요. 1년 정도 떨어지면 14억. 진짜 빨리 빠집니다. 자, 2년 빠지면 12억. 3년 빠지면 반토막 나죠, 반토막. 그리고 4년, 5년 차 때는 많이 빠지진 않아요. 그렇지만 좀 더 빠지죠. 거의 60% 수준까지. 자, 10억짜리도 뭐 6개월 정도 빠진 현재 시점 8억에도 매매가 잘 안 된다는 거 다 알 거예요. 이게 1년 정도 떨어지게 되면 세종 생각하세요. 세종 1년 빠졌는데 7억이 거의 안 되잖아요. 아무튼 7억. 그 다음에 2년 정도 떨어지면 6억, 3년 떨어지면 반토막입니다. 그리고 경제 위기라면 계속 이제 5년 이렇게 빠질 텐데 4.5, 4억, 60% 빠지죠. 자, 6억짜리가 6개월 정도 지금 떨어진 상황에서 5억이 안 팔리고 있어요, 현재. 자, 1년 정도 떨어지면 4.5억까지 내려갈 거고요. 만약 2년 떨어지면 4억, 3년 떨어지면 3.5억. 자, 4년이면 반토막 날 거고 5년까지 떨어지면 반토막 아래로 추락합니다. 지금 이거 상당히 중요한 저거예요. 확률적으로는 경제 침체가 가장 높고 그 다음에 경제 회복이 두 번째 높고 경제 위기는 그렇게 높지는 않아요. 미국 부동산 하락 경고. 지금 미국,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또는 스칸디나비아 반도, 유럽의 기타 유럽의 여러 나라들, OECD 주요 국가들은 우리나라하고 부동산이나 주식 흐름이 비슷해요. 특히 미국은 거의 쌍둥이인데, 자, 피치, 월스트리트 저널, 파월 의장 등이 미국 부동산을 급락을 경고하고 있어요. 자, 미국 주택가격 15% 떨어진다. 공식 기관에서 15%는 사실상 반토막을 의미하는 거죠. 자, 글로벌 신용평가사 피치는 주택 15% 하락할 것이라고 지금 노골적으로 경고했고, 심리가 지금 얼어붙었습니다. 미국 7월 착공 건수가 9.6으로 급감했어요. 왜? 이제 분양이 안 되고 하니까, 살려고를 안 하니까 착공 건수도 확 줄어버린 거예요. 주택 거품이 심하고 경기가 침체되고 대출 금리는 모기지로는 올라가고 바로 그러한 영향이 있습니다. 자, 월스트리트 저널, 여기는 미국 경기 불황, 주택 분기가 이미 미국도 시작됐어요. 자, 모기지 주담대 금리가 무려 5.78%. 이거 미국발 금융위기 2008년에도 4%대밖에 안 됐어요. 진짜 비싸죠. 최고치까지 치솟았습니다. 연준 기준금리 3.5에서 4%. 지금 이제 3.5에서 4% 이 언저리까지는 갈 거예요. 기준금리가. 자, 파월 의장 집 사지 말라고 여러 차례 지금 경고하고 있어요. 이게 국가은행장이 이렇게 집 사지 말라 이런 말 잘 안 하거든요. 경고를 하고 있어요. 왜? 본인이 계속 앞으로 금리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엄청나게 인상을 할 것이고 그로 인한 후유증을 예고하고 있는 거죠. 자, 물가는 급등하고 금리 이런 것들이 급등하니까 조심해라. 거품 폭등. 코로나 이후에 2년간 무려 미국이 40% 뛰었습니다. 2년간만요. 집값 급락. 바로 이러한 거품 우려 때문에 거래는 지금 급감하고 있고 착공도 감소하고 있고 심리는 얼어 죽고. 자, 지금 우리나라하고 똑같은 상황이에요. 미국도. 정권별 아파트 가격 추이 이거 보면 너무나도 앞이 보여요. 왜냐하면 윤석열 정부 집값 하락이 유력하다는 게 한번 봐보세요. 이게 우연의 일치인지. 자, 91년부터 2020년까지 한번 뽑아봤어요. 노태우 정부 보수, 김영삼 정부 보수. 이거 보세요. 그래프예요. 이거 집값 상승 그래프. 떨어졌잖아요. 못 가거나 떨어졌어요. 자, 김영삼 정부 때도 물론 IMF도 터졌지만, 그 다음에 김대중 정부, 노무현 정부 집값 올라간 거 보세요. 미친 듯이 올라갔습니다. 그러다가 또 다시 보수 정권이 잡은 이명박 박근혜 정부 때 추락하고 있죠. 박근혜 정부 후반기는 좀 올랐지만, 자, 문재인 정부 때 미친 듯이 뛰었죠. 진보 때. 진보만 정권을 잡으면 뛰는 거예요. 또 보수만 정권 잡으면 집값이 떨어지는 거예요. 이거 지금 오른쪽 한번 보실래요? 자, 노무현 정부 때 뛰었고 이명박 정부 때 하락하고 있고 박근혜 정부 때 좀 하락했다가 약간 반등했지만 사실상 하락으로 봐야 돼요. 문재인 정부 때 엄청나게 뛰었고. 그런데
이제 윤석열 정부 정권을 잡았지만 아마 떨어질 가능성이 높아요. 이거 닮은 꼴이에요. 이거 보세요. 잘. 네모박스 친 거. 너무나 똑같지 않나요? 이거와 이것도 닮았어요. 똑같아요. 근데 얘와 얘도 똑같아요. 지금 이미 떨어진 이 폭이 문재인 정부 때 단 한 번도 이만큼 빠진 적이 없어요. 지금 이 하락폭 한 번도 그런 적이 없다고요. 그러면 사실상 이때 2010년 이후에 떨어지기 시작하려고 할 때 그때 이후 최고로 지금 떨어지고 있는데 사실상 대세 하락으로 갔다는 말이 맞아요. 그러니까 조심해야겠죠. 자, 지역과 금액별 하락기 예상 시세 투자 금액 이건 여러분들이 꼭 외워두세요. 서울에 관심을 갖는다. 자, 그러면 현재 시세는 어느 정도고 하락기 때 예상 시세는 어느 정도고 하락기 때 투자 금액 즉 갭 투자를 한다든가 아니면 실거주를 할 때는 대출을 받는다든가 그리고 상승장 때는 얼마만큼 뛰고 상승장 투자 수익금은 얼마냐. 먼저 현재 20억에서 40억 일부러 굵게 잡았어요. 얘들은 어디냐면 서울 강남 3구 새 아파트나 재건축 용산 여의도 목동 중대형 재건축 주로 재건축들 몰려있고 자 그리고 서울 한강변 뉴타운의 중대형 새 아파트 좀 좋은 것들 있죠. 얘들이 20억에서 40억 정도 합니다. 자 하락기 때는 약 한 40%만 떨어졌다고 보자고요. 14억에서 15억까지 빠질 수 있어요. 그럼 하락기 때 이거면 실거주 대출 받거나 갭 투자 가능합니다. 자 6억 13억 6억은 14억짜리 잡고 13억은 25억. 그러면 상승장에 자 얼마까지 가느냐. 14억 20억 했던 게 30억 60억까지 가요. 진짜 많이 가죠. 자 그러면 결국 얼마 버느냐. 16억에서 25억까지 벌어요. 지금 20억 40억짜리가 상승장에 30억 60억으로 가는데 하락할 때 잡은 거잖아요. 14억 25억. 이게 이렇게 가는 거니까 16억에서 20억. 진짜 어마어마하죠. 돈도 많이 안 들어가요. 6억부터 13억이면 잡습니다. 자 이제 15억짜리들 알파 서울 중심부 마포 용산 성동 광진 영등포 동작 강서 양천 관악 송파 강동 동대문 주로 한강 라인에 있는 곳들하고 괜찮은 곳들 또 서대문 종로 중구까지 주로 30평대 신축 구축이 15억 알파예요. 15억에서 20억 사이에 포진돼 있어요. 얘가 하락기 15억짜리가 떨어지면 9억 정도로 떨어집니다. 그러면 하락장 4억만 있으면 이런 거 잡는 거예요. 그리고 얼마만큼 뛰느냐. 9억이 21억으로 가요. 정말 많이 가죠. 물론 지금 15억짜리가 21억으로 가는 거죠. 이제 빠져서 9억 21억 가는 거고. 상승장 수익금 12억이에요. 왜? 9억이 21억 갔으니까 12억이나 버는 거죠. 그 다음에 이번에는 10억 내가 있다. 10억은 자 서울 외곽입니다. 노원, 도봉, 중랑, 강북, 성북, 은평, 구로, 금천 30평대 신축이나 구축이 10억에서 알파예요. 자 6억 정도로 떨어질 수 있죠. 10억이 얼마든지. 그러면 이때는 2.5억이면 6억짜리 잡아요. 한 40% 저기 이렇게 전세가가 60%니까 내 돈은 40%만 있으면 잡을 수 있어요. 그리고 얘가 6억이 결국 14억으로 갑니다. 서울 같은 경우 결국 8억 시세 차익은 8억입니다. 6억이 14억으로 갔으니까 자 2.5억으로 8억을 벌었다는 뜻이네요. 자 마지막으로 이제 6억대도 많이 관심 갖겠죠. 자 현재 6억이니까 딱 하락을 하면 한 4억으로 빠지지 않겠어요? 자 충분히 빠지죠. 지금 5억에도 거래 안 되는데. 자 서울 외곽부 10에서 20평대가 이제 서울의 마지막 제일 싼 것들이죠. 10에서 20평대. 수도권 유성도시 외곽 혹은 대부분 아파트 3기 신도시 분양가 3억대. 자 얘가 4억으로 빠지면 1.5억이면 잡아요. 4억은. 그리고 얘는 8억으로 갈 겁니다. 결국은 4억이 8억으로 갔으니까 4억을 버는데 1.5억 갖고 4억을 버는 거예요. 자 이제 8.16 부동산 대책 핵심 정리. 어제 했던 것들 아주 핵심 위주로 한 번만 더 반복하겠습니다. 자 아주 추가 있어요. 8.16 부동산 대책 크게 도심의 공급 확대, 그 다음에 주거환경 안전 강화, 그리고 공급 시차를 단축한다, 주거 사다리를 복원한다, 주택 품질을 제고한다. 이 5가지 정도로 요약할 수 있어요. 먼저 도심 공급 확대, 신규 정비구역 지점 확대, 전국 22만, 서울 10만 추가했습니다. 재건축 부담금 면제, 초과 이익 환수제 이런 것들이라든가 부담금 면제했고 또 감면, 자 안전진단을 대폭 완화한다. 얼마큼 완화한다는 아직 안 나왔어요. 자 정비사업 전문성, 투명성을 확보하고 5번째 민간도심 복합, 이건 지자체에서 공모하는 형태로. 자 이번에 주거환경 안전 강화, 신규 택지지구를 발굴한답니다. 15만 호 정도. GTX-A 24년 6월 이전에 개통하는 것을 목표로.
그리고 B, C도 빨리 추진하는 걸로. 일기 신도시 마스터 플랜 2024년에 수립합니다. 재대응, 반지하라든가 고시원 등 자, 지원 연내 마련하겠다. 공급 시차 단축. 자, 통합 심의, 심의 및 영향평가를 통해서 아주 심도 있게 파악하겠다. 신규 택지. 자, 100만 제곱미터 이하는 지정 절차를 통합. 그러니까 좀 작은 것들 있죠. 작은 것들은 지정 절차를 통합한다. 주거 사다리 복원, 청년 원가, 역세권 첫집, 원가 수준 이하로 하겠답니다. 자, 약 70% 정도 이하로. 자, 그 다음에 내 집 마련 리츠, 임대로 살면서 분양, 그리고 시기도 선택할 수 있도록 만들었어요. 자, 주택 품질 제고, 층간소음, 바닥 두께 강화 시 분양가를 가산하거나 또는 비용 안정을 꾀하는 형태로 공공임대, 신규 평형도 확대를 하고 노후 임대 정비 본격화하겠다. 이게 바로 하나도 글자 빠지지 않는 816 부동산 대책의 핵심이에요. 약간 용어들이 어렵긴 하죠. 하지만 이렇게 추진한다는 거. 담보대출 금리 더 올라갑니다. 자, 다중채무자 급증하고 있어요. 지금 코픽스 추이, 이게 바로 주택담보대출에 영향을 주는 거죠. 여기 2.90까지 이렇게 올라가고 있죠. 1월 달부터 7월까지 보니까. 다중채무자 비중 추이 21.7%에서 지금 20.4로 최고치를 찍었어요. 올해 들어와서 1분기 때. 다중채무자들은 금융위기가 터지게 되면 완전 파산될 가능성이 높은 분들이거든요. 아파트 분양 전망지수 급락하고 있고요. 거래량 폭락 수준입니다. 여기 보세요. 지금 분양했다면 이제 미분양 된다 이거예요. 좋은 데는 아직은 미분양 아니죠. 근데 시간이 흐를수록 미분양이 막 터질 거예요. 10년 전으로 되돌아간 주택 매매 시장, 전방위적 침체 확산, 장기화될 듯. 아예 지금 이제 이렇게 언론에서 이게 떠들고 있잖아요. 장기화될 거라고. 여기 보시면 2013년도가 집값 바닥이었는데 이때 82 좀 올라가는 데다가 제일 많이 지금 거래됐고, 지금 보세요. 얼마나 침체에 빠졌는지. 바로 이 폭락장 침체하고 같아졌죠. 이게 계속 내려가고 있다는 게 문제죠. 정부 주거 안정 실현 방안 대책, 아까 말씀드렸던 내용들입니다. 그리고 공급계획 보시면, 자, 전반적으로 270만 가구로, 원래 왼쪽이었는데 257만 가구였는데 270으로 늘렸어요. 그리고 이게 이제 23, 24, 25, 26, 27년 매년 47만, 54만, 56만 이렇게 지금 늘어나고 있죠. 그리고 밑에 정비사업, 공공택지, 민간추진사업인데 민간추진사업이 제일 많죠. 이거 회색. 그리고 공공택지도 이제 민간추진사업이 130만, 공공택지가 88만, 정비사업이 52만. 바로 이렇게 해서 연도별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제 중국 GDP 성장률 급락. 지금 중국이 심각해요. 금리가 터질 우려도 있고요. 예상된 또 금리 인하까지 단행했어요. 얼마나 지금 문제가 있으면. 경기 침체 우려 확산. 자, 중국 경기 침체되면 세계 침체됩니다. 유가 원자재 그래서 급락하고 있는데 여기 보세요. 이렇게 8.1%까지 뛰었던 게 3.3. 이제 완전히 잘못했다가는 이 6% 이상의 성장률을 보였던 중국이 무너지게 생겼어요. OECD 경기 선행지수도 지금 급락하고 있어요. 지금 물가 상승과 더불어서 세계 경제 침체가 집값 폭락을 가져올 수도 있다. 자, 여기 보세요. 예전 같으면 이게 금은보화처럼 이게 고귀한 분양이에요. 줄이 막 이렇게 빼고하게 있었을 텐데 2명 섰네요. 2명. 바로 미분양. 자, 오랜만에 부동산이 안정화되면서 무주택자들이 화색이 돌고 있습니다. 하지만 집값이 떨어질수록 무관심해서 내 집 마련을 하지 않는 잘못을 또 보면서는 안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